안녕, 나는 조시야. 이것은 에프스타인 파일에 관한 50가지 미친 사실들이고 인포그래픽스 쇼에서만 볼 수 있어. 50번째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에프스타인은 누구에게나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식물을 재배했어. 2014년 3월 3일 에프스타인은 앤 로드리게스에게 이메일로 내 묘목장의 트럼펫 식물에 대해 크리스에게 물어봐 라고 썼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엔젤스 트럼펫 식물, 즉 데블스 브레스 식물을 의미해. 그 식물 성분 중 하나인 스코폴라민은 환각, 기억 상실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에프스타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어. 49번. 2015년 1월에 주고받은 또 다른 이메일에서 그는 콜롬비아 숲에서 자라는 강력한 약물 스코폴라민, 자유의지를 없앤다 라는 제목의 데일리 메일 기사를 전달받았어. 기사에서는 이 약물에 노출되면 좀비처럼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변해서 거의 무엇이든 쉽게 하도록 조종당할 수 있었고 이야기는 거기서 더 어두운 방향으로 전개돼. 48번. 에프스타인이 실제로 스코폴라민을 썼다는 증거가 있어. 그 금융업자의 피해자들 중 몇몇은 학대당하기 전에 약에 취했다고 주장했어. 2019년 FBI 메모에서 한 피해자는 에프스타인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약에 취했다고 언급했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것을 반복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어. 그녀는 에프스타인이 광대분장을 한 걸 봤지만 약물로 인한 환각일 수도 있다고 기억해. 파일, 이메일, 메모, 녹취록에 수백만 건의 문서가 있지만 엄청난 양의 사진과 2,000개가 넘는 동영상도 있어. 47번. 이상한 영상 중 하나에서는 에프스타인 젊은 여성을 부엌에서 쫓아다니는 모습이 보여. 한순간 에프스타인은 조리대 위로 올라가고 익명 처리된 인물이 도망치려고 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에프스타인에 대해 아는 걸 생각하면 그 의미는 섬뜩해. 그리고 그게 유일하게 충격적인 영상도 아니야. 46번. 에프스타인 발견된 영상의 상당수가 포르노 성격을 띠고 있어. 이 영상 중 일부는 여러 웹사이트에서 다운된 것이며 많은 영상은 에프스타인과 그의 동료들이 만들었거나 그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에프스타인 길들인 수많은 젊은 여성들에 의해 영상에는 여성들이 옷을 벗거나 에프스타인 욕으로 여겨지는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많은 영상 속 침대 위에 놓여있는 곰인형이 놓여있다는 거야. 일부 영상에서는 에프스타인 세상을 속이기 위해 썼던 가면까지 드러나. 45번. 많은 영상이 편집됐지만 일부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 작은 강아지와 놀고 있는 사람의 짧은 영상도 있고 에프스타인의 섬을 드론으로 촬영한 장면도 있어. 하지만 이런 장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어두운 본질을 가리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 44번. 파일에 있는 영상 자료들은 보안 카메라나 심지어 스파이 카메라로 촬영된 것처럼 보여. 한 영상에는 사무실 공간과 큰 책상이 흐릿한 흑백 화면으로 담겨 있어. 카메라의 위치를 보면 사무실 한쪽에 몰래 숨겨놓은 것처럼 보여.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말이야. 이것은 에프스틴이 자신의 부동산 곳곳에 비밀 카메라를 숨겨서 성적 만남을 촬영하거나 유명 인사들의 약점이 될 만한 영상을 수집했다는 여러 보고와 연결돼. 그리고 그 유명 인사들은 에프스틴의 부름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해. 43번. 스티브 배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인물은 2019년 에프스틴이 체포되기 몇 달 전 에프스틴과 15시간이 넘는 인터뷰 영상을 촬영했어. 이 모든 것은 에프스틴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고 배넌은 결국 괴물들 에프스틴의 글로벌 엘리트 속 3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의도였어. 공개된 메시지에서 에프스틴은 유튜브에 영상 인터뷰를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우디 앨런으로 추정과 편집을 도와줄 것이라고 언급했어. 그의 목표는 그 괴물을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고 그 계획은 단일 영상을 넘어서 진행됐어. 42번. 그 파일들은 배넌이 에프스틴의 이미지를 바꾸려 했던 전략도 보여준다. 그들은 젊은 여성들을 학대하도록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남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인신매매를 저질렀던 남자에게서 관심을 돌리고 대신 그의 자성활동을 부각시키려고 했어. 배넌은 메시지에서 에프스타인이 구제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어. 그는 자신과 에프스타인이 함께 힘을 합치면 성범죄자에 대한 자유주의 언론의 의제에 맞서 싸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에프스타인은 누구든 자신의 마법에 빠뜨릴 수 있을 것 같았어. 41번. 에프스타인은 스티브 배넌과의 영상 인터뷰에서 감옥에 있을 때 동료 수감자와 교도관들 모두 돈이나 재정 조언을 받으러 자신을 찾았다고 주장했어. 그는 의료 검진을 받으러 감방을 나설 때마다 다른 수감자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어. 그는 한 교도관이 연금 지키는 법을 물으러 왔을 때 2008년 금융위기를 알게 된 일화도 말했다.
하지만 에프스타인은 자신을 금융 전문가로 묘사했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의 감옥 밖 삶은 훨씬 더 기이하고 어두웠어. 40번 2016년 생일 메시지에서 전설적 감독 우디 앨런은 에프스타인의 집이 드라큘라 성 같고 벨라 루고시가 3명의 젊은 여성 뱀파이어와 함께 집을 관리한다고 썼어. 여기에 제프리가 큰 집에 혼자 산다는 걸 더하면 그가 흙에서 자는 게 상상돼. 앨런은 여러 자료에 등장했지만 에프스타인 범죄와 관련해 잘못이나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프리 에프스타인의 음침한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꼭 눌러줘.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진실이 흐려질 수도 있어. 39번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 후 며칠, 몇 주간 봇, 해커 그룹, 온라인 장난꾼들이 AI 등으로 거짓 파일과 이미지를 대량 생성했어. 이로 인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졌어. 러시아 사이버 그룹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에프스타인과 연관지으려 했다는 의혹이 있어. 한편 뉴욕시 시장 조란 맘다니가 어린 시절 에프스타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미지도 등장했어. 하지만 실제 에프스타인과 연관된 인물들은 여전히 밝혀지고 있고 일부는 자신들의 범죄로 처벌받고 있기도 해. 38번 에프스타인과 연관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전 세계 당국에 의해 조사받거나 기소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심지어 체포되기도 했어. 여기에는 노르웨이의 전 총리 토르본 야글론도 포함돼. 야글론은 유럽 평의회가 그의 면책 특권을 해제한 후 에프스타인과의 연루로 중대한 부패 혐의로 기소됐어. 이메일에 따르면 야글론은 에프스타인이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유럽과 미국에 그의 부동산을 여러 번 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어. 그리고 노르웨이 관리와 미국인 성범죄자 사이에 매우 우려스러운 이메일 교환 내용도 있어. 37번 2012년 5월 이메일에서 야글론은 알바니아에서 만난 특별한 소녀들에 대해 언급해. 2013년 이메일에서는 젊은 여성들에 대해 언급하지. 이메일에는 에프스타인이 여러 번 야글론의 여행 경비를 내고 그와 가족이 머물 호화 아파트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에프스타인이 영향력과 정치적 접근을 얻기 위해 고위 인사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던 더 큰 패턴과 맞아떨어져. 이메일에는 에프스타인이 야글론에게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부탁한 내용이 담겼어. 야글론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최대 10년 징역형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그는 이 파일로 인한 여파로 고통받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야. 36번 리온 블랙은 사모펀드 투자자이자 자산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전 CEO야. 그는 또한 뉴욕 현대미술관의 이사회 의장이기도 해. 파일에 따르면 그는 에프스타인과 절친이었고 생일에 시를 써뒀어. 그 시엔 금발 빨간머리, 갈색머리,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네 같은 독특한 구절이 있었지. 이 물고기 그물로 제프는 이제 바다의 노인이 됐지만 블랙의 에프스타인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35번 2021년 러시아 모델 구젤 가이니바는 리온 블랙이 수년 동안 자신을 성희롱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했어. 그는 그녀에게 강압적으로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고 블랙이 에프스타인과 잠자리를 하라고 압박했다고도 주장했어. 일부 파일에 따르면 에프스타인은 블랙의 변호사 브래드 카프와 전략을 세우며 동료 억만장자가 나쁜 언론 보도를 피하도록 도왔어. 하지만 그 이후로 리온 블랙과 관련된 훨씬 더 우려스러운 연관성이 34번째로 드러났어. 블랙의 이전 회사인 아폴로는 셔터플라이의 주요 투자자인데 셔터플라이는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 어린이들을 촬영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에프스타인과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일부는 블랙을 통해 에프스타인 등 포식자들이 많은 사진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그 회사는 사진을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 한편 블랙은 아폴로와 뉴욕 현대미술관 모두에서 사임했어. 이 파일들은 블랙이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 에프스타인의 네트워크는 여러 산업과 대륙에 걸쳐 있었어. 33번 에프스타인 파일에는 유명인 토마스 프리츠커도 있는데 그는 엄청난 재력을 가진 프리츠커 가문 출신이야. 그의 아버지는 하얏트 호텔 체인을 세웠고 토마스는 하얏트에서 CEO와 이사회 의장 등 여러 핵심 역할을 맡았어. 파일에 따르면 프리츠커는 여러 해 동안 에프스타인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어. 2018년 이메일 중 프리츠커가 에프스타인의 파트너 카리나 슐리악이 에프스타인을 위해 여성을 찾으러 아시아 여행을 준비하는데 도왔다고 해. 하지만 그게 최악의 이메일은 아니었어. 32번 프리츠커와 에프스타인 사이의 또 다른 이메일에서는 프리츠커가 아프가니스탄의 외딴 계곡에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어. 내 생일 소원은 소년들과 장난감들이야. 프리츠커는 또한 미국 육군 장군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로부터 여행을 위해 군용 헬리콥터 몇 대를 빌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프리츠커가 뭘 의미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어. 하지만 이론들은 인간 사냥 여행, 젊은 아프간 남성 학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프리츠커는 이후 하얏트 브랜드에서 사임했지만 파일이 공개된 이후로 그의 지위가 추락한 유일한 유명 인사는 아니야. 31번 에미리트 사업가 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물류회사 중 하나인 DP월드의 회장 겸 CEO였어. 하지만 수많은 이메일 교환을 통해 에프스타인과의 깊은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그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 에프스타인은 이메일에서 벤 술라임을 가장 신뢰하는 친구 중 한 명이라 했고, 두 사람은 여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 하지만 이번에도 그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야. 30번째, 에프스타인과 벤 술라임 사이에서 가장 우려되는 메시지는 2009년에 보내졌어. 그 이메일에서 에프스타인은 "어디야, 괜찮아? 나는 그 고문 영상을 정말 좋아했어" 라고 썼어. 처음에는 수신자의 이름이 삭제되었지만 이후 토마스 메시 의원이 그 메시지가 벤 술라임에게 보내진 것임을 확인했어.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해. 벤 술라임은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의 위상도 완전히 무너졌어. 우리 목록의 29번째 인물도 마찬가지야. 영국은 에프스타인과 연관된 유명 인사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있어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였어. 그 중에는 피터 맨델슨도 포함돼. 그는 오랜 경력 동안 여러 정부에서 일했고 최근에는 영국의 미국 대사를 지냈어. 피터 맨델슨과 에프스타인 사이에는 문제의 이메일이 여러 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2009년 에프스타인 출소 직후였어. 두 사람은 에프스타인의 자유를 축하하며 스트리퍼 2명과 함께 농담을 주고받는 듯해. 하지만 이 메시지들은 훨씬 더 깊고 심각한 관계의 겉면에 불과했어. 28번 맨델슨은 에프스타인에게 내부 정보를 주기도 했어. 2010년 5월 맨델슨은 유로를 구하기 위해 EU에서 5천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에프스타인에게 미리 알려줬어. 그는 심지어 10다우닝가와 영국 국방부를 연결하는 비밀 터널이 있다는 소문까지 에프스타인에게 이야기했어. 2026년 2월 말 전 영국 대사는 에프스타인과의 연루 혐의로 체포됐어. 또 다른 유명한 영국 인사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27번 이야, 앤드루 마운트베튼 민저. 이전에는 앤드루 왕자로 알려졌던 그는 2월 19일 아침 바로 그의 66번째 생일에 체포됐어. 신분이 표시되지 않은 경찰차들이 앤드루가 머물고 있던 샌드링엄 저택에 들이닥쳤어. 전왕자는 거의 11시간 동안 구금됐고 공직에서의 불법 행위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어. 이것은 1600년대 이후 영국 왕실 고위 구성원이 처음으로 체포된 사례였어.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에프스타인 파일의 여파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도 미치고 있었어. 26번 캐슬린 럼너도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 후 책임을 지게 된 유명 인사야. 그녀는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백악관 법률 고문이었고 이후 대형은행 골드만삭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되었어. 파일에 따르면 럼너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에프스타인을 만났어. 그녀는 그의 유언장에 예비 집행인으로도 이름이 올라 있었지. 럼너는 그를 제프리 삼촌이라 부르며 자신이 정말 좋아한다고도 썼어. 그가 그녀를 위해 유럽행 1등석 항공권을 예약하고 결제한 후 그녀는 2026년 2월 12일에 골드만삭스를 사임한다고 발표했어. 다음 유명인물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 25번째 야, 케이시 와서먼은 엔터테인먼트 경영자이자 스포츠 에이전트이며 와서먼 스포츠 마케팅 및 탤런트 에이전시의 창립자이자 CEO야. 수많은 이메일이 파일에서 드러났는데 와서먼이 에프스타인과가 아니라 그의 가까운 동료인 길레인 맥스웰과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나타나 있었어. 이메일 내용 대부분은 장난스럽고 플러팅하는 분위기야. 2003년 와서먼이 결혼 중이었지만 맥스웰에게 그녀를 생각하고 있고 몸에 딱 붙는 가죽 옷을 입은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 와서먼은 이후 회사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어. 그는 에프스타인 영향권에 휘말린 유일한 미국 유명인사가 아니야. 24번 브래드 카프도 그 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부유하고 유명한 미국인이야. 그는 성공한 변호사로 폴 와이스, 리프킨드, 와튼, 게리슨이라는 로펌의 전 회장이었어. 2015년 카프는 에프스타인에게 평생 한 번뿐인 저녁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2016년 앤 아들 데이비드가 우디 앨런 영화 촬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이 이메일들이 공개된 직후 카프는 로펌 회장직에서 사임했어. 에프스타인은 학계의 여러 유명 인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 23번 2011년에 예일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갈라린턴은 에프스타인에게 아주 작고 매력적인 금발 여성을 에디터 역할로 추천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 그 후 갈라린턴은 예일대에서 수업이 중단됐고 대학은 그의 행동을 조사 중이야. 그는 언론에 자신의 발언을 옹호하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에프스타인과의 연관성 때문에 사임하거나 해고되었고 또는 조사를 받고 있어. 22번 모나 율레. 노르웨이의 전 이라크 및 요르단 대사는 에프스타인과의 연관성 때문에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했어. 미로슬라브 라이젝 슬로바키아 총리의 고문 역시 자신의 고국에서 큰 스캔들이 터진 후 사임했어. 뉴욕시각예술학교 학장 데이비드 A. 로스는 성범죄자와의 연루로 불명예스럽게 직장을 떠났어.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이 그와 함께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21번 에프스타인 사건은 한 남자의 말에 따라 큰 전환점을 맞을 수 있어. 바로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야. 클린턴은 에프스타인의 비행 기록에 최소 4번이나 등장해. 그는 유죄 성범죄자 저택에서 찍힌 여러 사진에도 등장해. 그는 에프스타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이 있고 온수 욕조에서 쉬는 사진도 있다. 42대 대통령은 자신이 에프스타인을 알던 당시 그의 범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의 연루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야. 20번 이코노미스트지는 대형 언어 모델로 에프스타인 이메일 100만 건을 분석했고 모델은 메시지의 불쾌함 정도를 점수로 평가하도록 훈련되었어. 1점은 일상적인 이메일, 10점은 매우 불쾌한 이메일로 분류됐어. 약 63만 5천 개의 이메일 체인 샘플 중에서 거의 1,500개가 10점 평가를 받았어. 18번 그 이메일 중 하나는 에프스틴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에게 학교에서 쉴 수 있냐고 묻는 내용이야. 또 다른 이메일은 앱스타인 지인이 부모님 없을 때 스카이프 세션을 제안한 내용이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18번 분석가들이 확인한 가장 충격적인 이메일 중 몇 개는 앱스타인의 지인들이 보낸 것으로 이름은 법무부에 의해 삭제되었어. 특히 2개의 주고받은 이메일이 눈에 띄는데 그 중 하나에서 발신자는 앱스타인에게 즐거운 밤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한 젊은 여성이 조금 장난스러웠다고 덧붙였어. 또 다른 이메일에서 발신자가 앱스타인을 위해 여성들을 찾아 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여. 그들은 단 몇 분간의 대화만으로 미스터리한 억만장자를 만나도록 모델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언급했어. 하지만 결국 몇몇을 설득해서 만남을 진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지. 이 메시지들은 그 초대장 끝에 기다리고 있는 뒤틀린 세계를 암시하고 있어. 17번 앱스타인 아일랜드 수색 영장 기록에 따르면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됐고 다수가 성적인 게임이나 역할놀이에 쓰인 것으로 보였어. 젊은 여성들과 함께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 물건들에는 가면, 치과 의자, 반쯤 벗은 사람들을 묘사한 예술작품, 권력과 기만이라는 단어가 적힌 칠판, 그리고 소방관과 경찰관 복장이 포함되어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16번 앱스타인 아일랜드의 수색 기록과 사진을 보면 그 소아성애자의 거주지는 벽, 복도, 책상, 선반, 곳곳에 수많은 액자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어. 이 사진들 중 상당수는 법무부에 의해 편집되었고 수백 명의 얼굴이 검게 가려져 있어. 이것은 악명 높은 성범죄자인 앱스타인의 뒤틀린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들의 사진으로 자신의 집을 일부러 장식한 것이 분명하거든. 앱스타인의 뉴욕 타운하우스에서 더 소름 끼치는 것이 발견됐어. 15번 그의 조택 사진에는 기괴한 장식품들이 다양하게 나왔지. 특히 눈에 띈 것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올가미에 매달린 여성 조각상이었어. 그 조각상은 천장에 묶여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했지. 일부 사람들은 그저 추상적인 예술작품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앱스타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복도에 그런 걸 걸어두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야. 집안 곳곳에는 이상한 얼굴 조각상, 기묘한 동상,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앱스타인에 대해 가졌던 큰 의문 중 하나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고 지낼 수 있었냐는 거야. 14번째 자료를 보면 앱스타인의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입막음 돈이 수없이 지급된 사례가 나와. 이 돈들은 대학 장학금으로 위장됐는데 심지어 대학에 다니기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도 지급됐어. 일부는 모델 계약으로 표시됐지만 증거를 보면 이른바 모델이라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 이상의 일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것도 앱스타인이 범죄망을 숨긴 여러 방법 중 하나야. 13번째로 자료에 이런 내용도 있어. 앱스타인 피해자 상당수는 마사지 일로만 고용됐다고 들었고 다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어. 이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수백 달러, 심지어 수천 달러까지 제안받았어. 많은 이들이 단순히 마사지만 하면 된다고 믿게 되었고 마사지가 시작된 후에야 앱스타인의 진짜 의도를 알았지만 이미 함정에 빠져 있었어. 앱스타인과 연관된 수많은 유명 인사들 중에서 특히 한 이름이 아마도 가장 충격적으로 여겨졌어. 12번째,
종종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스티븐 호킹은 생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론 우주론 센터에서 연구 책임자로 일했어. 호킹이 에프스타인의 범죄를 알았거나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띄어. 에프스타인은 호킹이 난교 파티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했어. 에프스타인은 자신이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호하려 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11번째, 가장 충격적인 파일 중 하나는 이름이 삭제된 누군가와의 전화 인터뷰 녹취록이야. 그 인터뷰에서 그는 에프스타인이 자신과 만난 젊은 여성들의 나이를 자랑했다고 주장해 그는 한때 10대 소녀들, 이 프랑스에서 그의 판비치 저택으로 왔다고도 말했다. 인터뷰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에프스타인의 생일 선물이었고 부모들은 그들을 보내는데 동의하도록 돈을 받았다고 해. 하지만 이 인터뷰이가 밝힌 건 그게 다가 아니야. 10번, 같은 전화 인터뷰에서 익명 처리된 인물은 에프스타인의 전용기에서 종종 성적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어. 그들은 승무원들이 항상 메인 캐빈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하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어. 이는 승무원들이 불법 활동을 방해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다고 해. 하지만 인터뷰에는 승무원들도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어.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는 반쯤 옷을 입은 10대들이 잔뜩 있었고 그들이 이 노인에게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특히 충격적인 사실을 9번째로 공개했어. 그 인터뷰인은 자신도 에프스틴의 피해자였으며 에프스틴과 길레인 맥스웰에게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복을 입혀줬고 가끔 맥스웰이 직접 흰 칼라 셔츠와 스타킹, 작은 흰 치마를 입히며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어서 역할극을 하기 전에 에프스틴에게 데려가졌다고 말했어. 그리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했어. 그리고 많은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어. 에프스틴은 학대뿐만 아니라 살인과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8번째, 공식 증거는 없지만 최근 공개된 파일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에프스틴 아일랜드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해 살해됐다고 주장해. 일부 파일에는 이런 학대에 대한 충격적이고 끔찍한 묘사들이 있어. 섬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은 규칙을 어기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받았어. 그 섬은 사실상 자체적인 법 아래에서 운영됐어. 이건 에프스틴과 그의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조작적이고 위협적인 전술 중 하나였지. 이 파일들에 묘사된 공포는 그 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 7번, 2019년 뉴멕시코 라디오 DJ에게 보낸 이메일에 에프스틴 조로렌치에서 두 외국인 여성이 살해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는 파일에서 삭제됐지만 수신자가 에디 아라곤이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그는 이 이메일을 지역 FBI 사무소에 전달했지. 이 이메일에는 두 젊은 여성이 거친 성관계 도중 목이 졸려 살해됐고 에프스틴과 마담 지, 즉 길레인 맥스웰의 지시에 따라 안매장됐다고 적혀 있어.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더 흥미로워져. 6번째, 뉴멕시코 제보자는 에프스틴의 조로 목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이 이메일에서 그들은 자신이 전직 목장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USB와 교환으로 비트코인 1개를 요구했어. 그 USB에는 그 금융업자 자신이 젊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여러 영상과 그의 살해 피해자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 에프스틴의 목장이 실제로 수백 에이커에 걸쳐 있었던 걸 감안하면 그 정보는 그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실제 증거를 밝혀내는데 매우 귀중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정보가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 5번째,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스는 주 정부가 에프스틴의 옛 목장에 대한 형사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어. 한편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초당적 진상조사위원회도 설립됐어. 공무원들과 검사들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완전하고 수정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목장의 일부가 인간 유해를 찾기 위해 파헤쳐질 수도 있어.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했어. 4번째로, 트럼프 행정부는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발표했어. 하지만 약 600만 건의 문서를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공개된 건 350만 건 뿐이야. 즉 약 250만 건이 누락된 거지. 파일 말이야. 그 파일들엔 사건 관련 이름, 날짜, 세부 정보 등 핵심 내용이 담겨 있을 거야. 아직 충격적인 폭로가 남았을 수도 있어. 3번, 이야, 수년간 음모론자들은 에프스타인이 죽음을 조작했다고 추측해왔으며 최근 공개된 파일들이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어. 예를 들어 2개의 파일에는 에프스타인이 죽기 전 며칠 동안 썼다고 알려진 메모들이 있어. 그 메모들 중 일부는 에프스타인이 탈출을 계획했다는 소문도 있어.
그는 제트기, 컨테이너, 공항, 그리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 경보 같은 것들을 언급해. 한 번은 에프스타인이 감옥 탈출은 10이라고까지 썼어.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8월 10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해. 그날이 바로 에프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진 날이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두 번째야. 그 파일들에는 에프스타인 시신이 들것에 누워있는 사진도 있었어. 그 사진은 사망 직후 몇 분 만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 에프스타인의 왼쪽 이두근에 있던 철조망 문신이 없었어. 다른 사진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진 속 인물이 대역일 수도 있다고 추측해. 사람들은 그가 그냥 문신을 지웠을 거라 생각해. 수상한 건 맞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남아있어. 첫 번째, 한 파일은 공개된 모든 문서 중에서 가장 미친 자료라고 불리고 있어. 이 파일은 에프스타인 수감교도소 경비원이 올렸다고 주장한 포첸 게시글을 중심으로 전개돼, 그 게시글에서 경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프스타인이 자살 몇 시간 전 휠체어에 실려 감방에서 어딘가로 옮겨졌다고 주장해. 그 게시자는 그 성범죄자가 다른 사람과 바뀌었음이 틀림없다고 결론 짓고 있어. 그리고 그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뒷받침하지. 어딘가에 숨어서. 앱스타인 관련 파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제프리 앱스타인의 소름 끼치는 실화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봐.